자, 교재는 150페이지 명의에 관한 죄입니다. 자, 1번. 올해 경찰 1차 문제인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A의 집 뒷길에서 남편, 친척이 든 가운데 자, 마을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큰 소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따라서 공연성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2번은 최신 판례입니다. 쭉 보시고 자, 마지막 줄에 갑이 그 게시물에 꼰대로 돌아가자면 여기서 어린 놈의 새끼입니다. 자, 이것이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 단순 욕설로 봤어요. 모욕죄까지는 아니다고 봤습니다. 자, 3번. 재단법인 이사장 A가 자, B를 횡령죄로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갑이란 사람이 그 퇴진 요구를 하면서 누구? A입니다. A 퇴진 요구를 하면서 유죄 판결 받은 사실을 까발린 겁니다. 자, 이것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판례는 자, 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것은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310조의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판례입니다. 자, 4번도 최신 판례죠. 갑은 대학교 동창인 A가 SNS에서 자신의 팔로우를 해제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와, 인성 저런데 친구가 있으시네요. 잘 봤습니다. 라는 등의 댓글을 게시하였다가 삭제를 곧장 삭제를 했지만 이제 A가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과연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기분 나쁘겠죠. 즉 불쾌하고 무례한 표현에 불과할 뿐이지 모욕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최신 판례 다시 한번 알아두세요.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봤을 거지만 2번에서 어린 놈의 새끼 그리고 와 인성 저런데 친구가 있으시네요. 이런 표현들은 모욕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2번도 24년도 9월 27일자, 4번도 24년 5월 9일자인데 바로 이제 25년도 1차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최신 판례를 숙지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플러스 최신 판례는 필수입니다. 자, 2번 올해 승진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자, 이것도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이지만 뭐 나온 지 한 1, 2년 됐기 때문에 많이 봤을 겁니다. 당산제입니다. 여기서 이혼녀라는 얘기 나오죠. 어디 나오나요? 여기네요. 이혼한 A도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가 이혼했다는데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지 더 이상 뭐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자, 이것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당산제에 왔다. 당산제에 온 것은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잖아요. 뭐 좌도 우도 치우치지 않은 그냥 정중앙에 있는 가치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당산제 때문에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혼이라는 건데 이혼했다는 사람, 즉 이혼했다고만 얘기했지 왜 이 여성이 이혼했는지 혼인 관계의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런 얘기까지 안 했어요. 그냥 이혼밖에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사실 적시가 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본 판례죠. 맞는 질문입니다. 2번은 책임을 추궁당하고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지 않죠. 자, 3번. 자, 그 적시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것이라고 한다면 공익성을 띈다라고 봅니다. 또 설령 개인에 관련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310조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인 것입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 4번 가봅니다. 정말 야비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야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불쾌할 정도이기에 불과하지 모욕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작년도 2차 문제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기억번입니다. 전파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판례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통상 의미를 벗어난 것도 아니고 금지가 되는 유죄적도 되지 않습니다. 자, 2번. 2번은 앞에서 승진 문제랑 같은 판례입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 출제가 됐네요. 자, 사실 적시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공동생활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개인에 관련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 공공이익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자, 밑에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자, 디귿번. 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련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그 전문이나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을 때,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았을 때, 아하, 이것이 그런 사실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리을번. 자, 비방할 목적과 공공이익은 상극이죠.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방할 목적은 당연히 부인되겠죠. 동그라미. 자, 미인번. 전파성 이론은 자, 형법뿐만 아니고 정보통신망법도 아니고 공직선거법에도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그라미. 자, 문제 4번입니다. 작년도 간부 문제네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 자, 1번입니다. 자,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등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어요. 갑이. 자, 남편이겠죠. 남편이 지금 아내랑 이혼을 했는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남편의 이름이라든지 얼굴 사진, 거주지, 직장명 등 이 신상 정보를 어떤 사이트에 올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과연 비방할 목적이 있을까, 없을까, 즉 310조가 적용될까 아닐까 이 문제인데, 판례는 이것을 31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양육비 지급 의무 사항과 이 신상 기록을 까발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노출시켜서 이걸 강제하는 것은 당연히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310조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맞는 지문이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개인 신상 정보를 올리는 것은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자, 2번 가봅니다. 앞에서 풀었죠. A집 뒷길에서 자, 친척 등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를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전파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파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도 성립을 하겠죠. 틀렸습니다. 자, 3번.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했는데 자신이 겪은 이 불편사항을 후기 형태로 남긴 거예요. 자, 이것이 310조가 적용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310조를 적용했다는 것이죠. 누가 고소했을까요? 산후조리원 측에서 이 갑에게 이제 고소를 했겠죠. 그러면 자기네 병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시정하는 조치, 다시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개선하려고 한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 병원을 뒤에서 까니까요. 그 깠다고 해서 이제 고소한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 정세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런 후기를 남긴 것은 공익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 4번.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는 307조 이항이겠지만 인식이 없을 때는 307조 이항은 안 되고요. 오히려 307조 1항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굳이 필기를 하자면
허위 사실이고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307조 2항은 적용되지 않고 1항이 될 뿐이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작년도 회경 간보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1번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을 사칭해서 마치 그 사람이 직접 그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정해서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자, 이 행위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 사실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2번.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했는데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요.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310조가 적용되겠죠. 자, 고발했다라고만 얘기했지 그 동기라든지 다른 경위 같은 경우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적시가 없기 때문에.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유인물을 아파트 단지에 게시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모두 회수하였다면 미수가 된다.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그래서 게시한 상태, 게시를 해버리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은 기수라고 봐야 돼요. 명예훼손죄는 미수범 처벌정이 없습니다. 기수가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작년도 승립 문제인데요. 옳은 것은 모두 글라라 그랬습니다. 정답은 1번. 자, 기억번입니다.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 줄에 정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죠. 동그라미. 왜냐하면 정부 국가기관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술자리에서 술안주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가기관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부나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각 부처의 그 장관들 있죠. 장관들이나 그 총리 이런 개인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2번.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전파 가능성이 있을 때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자, 여기서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고요. 전파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인식과 용인이 고의 내용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자, 디귿번. 자, 쭉 읽어보시고 여기서 공공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 이익뿐만 아니라 마지막 줄에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국민호텔료 누군지 아시죠? 자, 국민호텔료라고 지칭하는 댓글을 게시했을 때 우리 판례는 이것을 정당해가 아니고 모욕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모욕죄 구성권 해당하고 위법성까지 인정된다고 했어요. 자, 7번입니다. 경찰 1차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정답은 4번. 자, 기억번입니다. 자, 총학생회장인 갑이 자, 이런 얘기를 하죠. 음주 및 음주운전 사실을 계기로 이 음주운전 및 이를 묵인하는 이 관행을 공론화해서 총학생회장으로서 이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해서 사과드립니다 라는 글을 올렸을 때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동그라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죠. 자, 2번 갑니다. 버스 노조 악의 축 구속수사하라는 글을 적시했을 때 갑에게는 A와 B에 대한 모욕죄가 된다. 모욕죄 된다고 했나요? 위법성 조각된다고 했죠. 틀렸습니다. 자, 3번. 초등학생인 딸 A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해서 쭉 읽어보시고 자, 여기서 학교 폭력법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이 주먹 모양의 그림말 3개를 게시했을 때 죄가 된다고 했나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기 때문에 주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리 1번. 자, 골프클럽의 운영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서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경멸적 표현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 판에는 모욕죄가 되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뭐 단답식이에요. 이런 판례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판례가 된다고 했으면 되는 대로,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어요. 자, 8번을 갑니다. 작년도 7급 검찰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 1번 가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죠. 자, 그리고 보호법도 맞고요. 모욕이란 추상적, 경멸적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2번.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만을 썼다 할지라도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게 되면 모욕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할지라도 가벌성의 정도는 언어를 사용한 경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즉 언어를 사용했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했든 뭐 피해를 입는 건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희학적인 표현을 하기 위하여 사람의 얼굴을 가리고 거기다가 동물 사진을 합성해서 이렇게 영상 나오는 거 많이 보셨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전파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전파성은 명예훼손죄든 모욕죄든 전부 다 있는 것인데요. 쭉 보시고 자, 마지막 줄에 중간에 이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 입장에서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쭉 보시고 마지막 제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가 전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소극적입니다. 즉 전파 가능성을 묻고 있는 것이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아닌지는 뭐 큰 요소가 아니거든요. 큰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소극적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4번. 자, 4번.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에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쭉 보시고요. 어떤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 제20조에 따라서 조각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9번. 작년도 해경 간부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가죠. 자,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에 시청자 의견란 게시판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는 글을 올렸을 때 이 글은 조각된다고 봤죠. 자, 2번. 자, 어용 앞잡이라는 글을 올렸을 때 위 행위는 조각된다, 조각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X. 자, 3번. 골프클럽의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이런 글을 올렸을 때 조각된다고 했죠? 앞에서 풀었습니다. 자, 4번. 자신이 페이스북에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 부패 세력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모욕죄의 구속요건에는 해당해요. 구속요건은 해당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구속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구속요건 해당하는지 위법성이 해당하는지 그걸 구별해서 공부를 해두시라고 했어요. 이 판례는 이 4번에 대해서 구속요건 해당성은 인정을 했던 판례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시면 구속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문들이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잘 보셔야 돼요. 이 표현을 두고 위법성 조각이 되는지를 묻는지 구속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묻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라고요.
조금 가면 더 어려운 문제 나옵니다. 뒤에서요. 자, 10번입니다. 자, 변시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번 풀었죠. 앞에서 딸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하여 뭐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그리고 말 모양의 그림 3개, 주먹 모양의 그 말 그림 올린 것은 명예훼손죄가 되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적시가 없어서. 자, 그리고 피해자에는 자연인으로서 사람뿐만 자연인 되고요. 그리고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앞에서 국가 지자체 항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은 그 집단에 대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는 힘들고, 쭉 보세요. 쭉 보시고 마지막 줄에 구성원 개개인의, 여기 희석이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었다는 거죠. 희석이 되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집단 표시의 모욕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가장 큰 중요한 키워드가 희석입니다. 희석이 되었다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희석이 되지 않았다면 죄가 되는 겁니다. 자, 4번. 자, 이 부분도 앞에서 풀었는데 단순히 어떤 사람을 사칭해서 마치 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가정해서 글을 올렸다고 했을 때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실 적시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310조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310조에 따라 조각된다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어디서 배웠지? 총론 시간에 배운 적 있죠. 위법성 조각 사유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관련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론 교재에도 나와 있고요. 자세한 설명 이론은 총론 시간에 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작년도 법형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 자, 갑의 을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이 게시판에 게시가 됐습니다. 자, 이것은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에 도모하는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조각된다라고 했는데 조각됩니까 안 됩니까? 이 공공이익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회부만 되었다는 거예요. 회부가 되었고 어떤 결정이 난 바는 없습니다. 징계 절차에 회부가 되었다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징계가 확정되었다면 모를까,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지금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각되지가 않습니다. 자,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죠. 그리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맞고. 자, 3번.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민사 판결을 통해서 어떠한 사실 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 갖고서는 마지막 줄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허위 사실 적시라는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민사와 형사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사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형사가 당연히 인정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모욕죄는 수단 방법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비언어적 수직학적 수단만을 썼더라도 될 수가 있다라고 앞에서 제가 유튜브 설명할 때 바로 앞 문제입니다. 그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만 사용했다 하더라도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그런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5번 푸른 적 있죠. 일부 이익에 관련된 사실이라 할지라도 공동생활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공익성을 가지게 되고요. 개인에 관련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공공이익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벌써 세 번째네요. 세 번째 나왔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쭉 올라가서 기억번. 사실이라는 개념은 허위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한다. 아니죠. 307조 1항의 사실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나 진실 모두 말합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의견에 대치된다. 그건 대치되는 개념이죠. 사실이라는 말은 대치가 되는 개념입니다. 아니다. 이 부분도 틀렸고요. 자, 그래서 해설을 가보면 자, 여기죠. 자, 1항에서 말하는 사실은 진실 동그라미, 허위 동그라미 모두 성립하게 됩니다. 성립하게 되고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307조 1항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다 기본 강의 때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이란 말은 요 의견과 대치되는 개념이다. 사실은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기본 강의가 중요한 거예요. 기본 강의를 잘 숙지하셨다면 기출문제집은 그 기본 강의를 확인하는 것으로 체크하고 삭제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기본 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문제집을 통해서 모든 걸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 강의만큼 자세히 제가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혹시 기본 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기본 강의 유튜브 다시 한번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먼 길을 갈 때 지름길로 가겠다고 해서 기본서 던져버리고 문제집가로 해결하게 되는데 가다가 보면 길을 잘못 들어주는 수가 있고 다시 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지름길은 뭐다? 기본 강의를 숙지하시고 그리고 문제집을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기본 강의 던져버리고 문제집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지체가 되고요. 1, 2년은 금방 가버립니다. 자, 니은번 갑니다. 공연성의 존보는요. 쭉 보시고 다 맞아요. 다 맞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며 실제 전파되었는지 아닌지는 마지막 줄에 소극적 판단이라고 그랬죠. 자, 맞는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자, 디귿번. 공공이익 속에는 특정한 집단, 사집단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자, 비방할 목적은 공공이익과 서로 상극이라고 그랬습니다. 상반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공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공공의 이익에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둘은 상극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겠죠. 동그라미.